좋아요, 구독. 경제 전문 매체들은 물론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의 사이트로 불리고 있죠.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5%에서 5.25% 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수 있다 해서 이 근원 CPI 때문에 5월로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인상 가능성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방금 언급했던 패드워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너무 신뢰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그 로드맵을 주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견해 말씀드리죠. 일단은 현재 레벨에서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린 거는 막 브레이크를 계속 잡았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물가가 안 잡혀서 그래요. 근데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 부분은 아직은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쉘터라고 해서 주거 부분이나 인건비가 아직 충분히 안 떨어졌지만 대다수의 데이터는 물가가 완전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레벨이 미국이 이미 국채금리가 연준 정책금리가 5.25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레벨 추가로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보다 더 올리면은 경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게 5% 중반이 넘어가면은 경제에 상당 부분 충격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해봤지만은 지난 40년 동안에 한 1년 반 사이에 시장 금리가 5%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은 항상 그 다음에는 경제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죠. 블랙 먼데이가 발생할 때도 그 전에 국채 금리가 쫙 올랐어요. 그 금리가 올라서 그 정점에 블랙 먼데이가 터졌고, 그리고 2000년에 IT 버블 있죠. 사람들은 주식이 그때 깨진 것만 기억하는데 그 전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꼭 보십시오.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그 전에 미국의 IT 버블 터지기 전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 중반에서 거의 한 7%까지 쭉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꼭지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지난 40년간의 주요 경제 이벤트, 금융 이벤트 모두 다 보면은 다 뒤편에 보면 금리가 쫙 올라서 정점에 다 터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2년 사이에 금리가 아주 단기간 5% 이상 떴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higher for longer, 현재보다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한다는 거는 경제를 굉장히 옥죄는 거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에서 굉장히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어떤 잠재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인, 그러니까 더 올리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근데 다행히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는 더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인할 것 같냐? 맞아요. 라고 그거 했을 바로 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미국 물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까 이제 앵커님이 근원 물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핵심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핵심 물가요? 예, 영어로 코어거든요. 네. 코어는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물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목 물가가 있고, 근데 문제는 명목 물가 안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음료와 에너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가를 가지고 추세를 전망하고자 하면은 추세 예측에 좀 어려움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해서 아까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게 근원 물가라 표현하기도 하고 핵심 물가라 얘기하는데 보통 정책 당국에서 보는 거는 근원 물가만 보죠. 근원 물가를 보는데 현재 미국의 근원 물가가 아직 한 4%예요. 네. 근데 미국의 연준의 타겟은 한 2%까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보다 높은데 여러분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분해해 보면 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핵심, 그러니까 코어 근원 물가를 에서 주거비가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주거비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40%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거비를 빼고 나머지 60%는 현재 물가가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영어로 쉘터인데 쉘터 부분을 제외한 미국의 핵심 물가는 이미 2%에 도달했어요. 이미 완전 연준 목표까지 완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이미 2%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럼 왜 4%냐라고 하면은 아까 40%에 해당되는 주거비가 여전히 높게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핵심 물가가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여부는 주거비가 앞으로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만 체크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것도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제가 이것도 9월 달에 이쪽에서 주거비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또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주거비 여전히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 2% 합치니까 한 4% 정도 되는 건데 이 주거비가 이 시카고, 아니, 샌프란시스코 연준 데이터로 의하면 아마 이 화면에 있는데 내년 중반 정도 되면 거의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한 여름 정도 되면 더 이상 주거비가 미국의 근원 물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얘가 안정화되면 이미 그걸 빼고는 이미 다 2%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여름까지 물가가 안정화될 것 같고, 제가 왜 자꾸 연준의 목표금 물가를 얘기하냐면 연준은 목표 금리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만이 그 근처까지 와야만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돌았는데 언제 금리 인하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2분기 내지 한 3분기 정도, 그러니까 여름 전후 빠르면 2분기 그 정도, 그리고 늦어도 여름 정도 돼서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